투자 리포트 주식의 발견은 SBS BG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SBS BG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풍성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최근 5천을 돌파한 코스피 지수가 7,5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이 너무 궁금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도 이제 먼저 그 보고서를 봤는데요. 네. 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진짜요? 예, 먼저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 네. 역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익 성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또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주가가 코스피의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게 가장 큰 근거고요.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개인들의 코스피 쪽으로 자금 이동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일어나고 네, 있습니다. 네. 또 퇴직연금에서 또 코스피, 코스닥 ETF로 이러한 자금 머니 무브가 또 코스닥 수급을 코스피 수급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자 충분히 좀 가능한 숫자가 아닐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상전벽해라는 그 사자성어가 생각날 정도로 저 2,500일 때가 엊그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7,500이면 곱하기 3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작년 한 이제 초부터 네.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코스피가 거의 100%가 넘게 상승을 했으니까 그렇죠. 예. 거의 사실 엊그제만 해도 2,500, 3,000 하던 게 네. 지금 벌써 5,000포인트가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김대중 자문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비슷하게 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네, 네. 지금 이제 코스피가 각 증권사에서도 이제 뭐 밸류 선행 PER 밸류를 대략 한 10배 내외로 11배 내외 정도로 이렇게 좀 측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그 중심이 되는 건 결국 반도체입니다. 네. 뭐 SK 하이닉스랑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의 어떤 PER, 선행 PER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잘 벌 거니까 예. 7,500포인트가 갈 것이다.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네, 네. 가능성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7,500이라는 숫자가 꿈의 숫자가 아니라 현실이 되길 저도 MC로서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파이가 더 커진다는 얘기니까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방금 전에 최수호 자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축이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MC로서 이 다각화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저희가 2차 전지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주가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던 2차 전지주가 지난 1월 들어서 분위기를 좀 바꾼 모양새거든요. 국내 주요 10개 2차 전지 기업의 시가총액이 새해 들어서만 수십조 원 늘어나고 있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도 바뀌었는데요. 최근 2차 전지 주가 반등의 배경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정책과 이제 수급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그리고 또 2차 전지 그 부양책 자체가 개인들의 자금이 코스닥에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몰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네. 그 중심에는 이제 에코프로와 이제 에코프로 BM이 있겠습니다. 1월 한 달에만 거의 80% 이제 가까이 오르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네. 또 이제 그러한 배경 이외에도 이제 2차 전지 업황 쪽에서 보면은 네네. 작년에 계속 이제 실적 부진과 그리고 또 전기차 수요 둔화라는 그런 고질적인 펀더멘탈 악화의 내용이 더 이상은 주가를 이제 누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바닥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또 이제 퍼진 것이 이번 주가 상승의 또 배경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다가 리튬하고 니켈 같은 이제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네. 또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을 하면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졌습니다. 네. 여기에 또 이제 에너지 저장 지조 ESS의 수주 그리고 또 최근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용 배터리가 같은 새로운 수요처가 이제 새로운 성장 스토리로 다시 이제 부각되면서 2차 전지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또 이제 보면은 테슬라의 향으로다가 네. 삼성 SDI가 ESS의 수주 공시를 또 했거든요. 여기서 또 관련 그 주식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런 와중에 K배터리 3사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죠? 좋지 않았습니다. 네,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좀 좋지 않았던 모습인 것 같고요. 뭐 약간의 이제 턴어라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했던 시점이긴 하지만 좀 시장의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이 좀 나와준 상황입니다.
세 회사의 매출을 좀 합치면 대략 한 43조 정도가 나왔고요. 영업 손실이 한 1조 3천억 정도가 나와줬는데 뭐 사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업들이 좀 바닥을 잘 다지고 있구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실적적인 부분들 외에 우리가 좀 긍정적인 신호로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네네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연간 기준으로는 이제 흑자를 좀 유지를 했고요.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전기차 시장 수요의 좀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어진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대한 이제 적자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는 좀 관리가 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네. 거기에 핵심은 이제 ESS였습니다. 이제 ESS나 이제 데이터 센터용 이제 배터리처럼 이제 전기차가 아닌 영역에서의 어떤 실적이 어느 정도 지금 이 기업의 실적을 좀 떨어주고 있구나라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건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2차 전지 업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시점에서 주가에도 충분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적자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했지만 마찬가지로 실적 방향이 어느 정도 전환되고 있는 다른 방향으로 좀 꺾이고 있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좀 전에 김대중 자문위원께서 ESS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뿐만 네. 아니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현재 이제 2차 전지의 시장 흐름이 단순히 전기차를 넘어서 뭐 ESS라든지 데이터 센터형 어떤 배터리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충분히 기업 실적이 좀 이끌어줄 수 있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이 이번 실적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로봇 산업이 이른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분야로 꼽히면서 2차 전지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봇이 전고체 배터리 확산의 촉매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수요처가 늘어나는 차원에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전고체 배터리가 요즘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네.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더 불이 날 위험도 좀 적고 그렇죠. 또 같은 무게로 굉장히 좀 오랫동안 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다만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명 문제라든지 특히나 이제 그 대량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에 대한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전기차 시장에서는 쓰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배터리였다라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요즘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보다 이제 로봇 쪽에서 먼저 이 전고체 배터리를 써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되는 배터리 규모도 훨씬 또 작고 처음에 이제 소량으로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현재 대량 생산에 대한 공정이 좀 문제가 있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쓰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결국에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로봇에 사용이 되는 이제 배터리는 이제 안정성이라든지 해서 성능이 더 우수한 그런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시점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가 로봇 쪽에서 한번 이제 상용화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로봇과 관련해서 최소 자문위원께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로봇에 쓰이는 2차 전지 수요 규모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 개선을 이끌기에는 어렵다라는 분석 또한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로봇이 아직 매출이 미미한 섹터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맞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증권가의 또 추정치를 보면은 이제 이러한 그 로봇용 배터리 수요가 2025년도에는 4.6기가와트에서 2030년에는 이제 12.8기가와트로 확대될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요 대비 비중은 자, 2025년 약 0.28%에서 2030년에는 0.46%에 불과해서 전기차 ESS에 비해서는 아직 굉장히 이제 몸짓이 너무 작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단기 실적을 책임질 이제 주력 먹거리라기보다는 네네네. 전고체 배터리 같이 이제 차세대 기술을 테스트하고 또 성장 스토리를 보강해주는 그런 보조 축에 가깝다라는 것이 이제 현실적입니다. 자, 결국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로봇 자체의 매출보다는 ESS와 그 전기차에 묶인 그 기술 경쟁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로봇을 계기로 어떠한 고객사와 레퍼런스를 쌓느냐 이게 또 주가 성장 모멘텀 또 모멘텀의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긴 조정 끝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2차 전지. 이번에는 진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주식의 발견 검색한 이후 친구 추가하시면 자세한 분석을 자문역들이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2차 전지 주가 상승을 두고 코스닥 부흥 정책에 따른 단기적인 수급 효과라고 하는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의 실적이나 체력과 상관없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건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단기 수급에 좀 끌려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네. 있기는 합니다만, 자 근데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 지금 2차 전지를 주목을 해도 되느냐가 사실 네네.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모든 2차 전지 섹터를 같은 관점으로 볼 필요는 없고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게 수급적인 부분 말고도 실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어떤 실물적인 근거를 우리가 이번 실적을 통해서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전기차 수요가 이제 둔화된 구간에서도 ESS,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제 수요가 실적을 좀 방어해주는 사례가 지금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4분기 실적에서 ESS 수요가 전기차 둔화를 어느 정도 상쇄해주면서 영업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는 걸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는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한 2030년도 정도에는 이제 3테라와트시 이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3배 느네요, 3배. 그렇죠. 네. 유럽 쪽에서는 이제 2025년도에 또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글로벌 ESS 시장이 좀 커지면서 LFP 비중이 좀 높아지는 흐름이 좀 분명하게 또 나타나고 있는 걸 같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기업마다 이제 LFP랑 또 니켈계 배터리를 또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탄력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기 수급으로 올라온 이제 랠리는 또 얼마든지 좀 되돌림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데이터 센터용 배터리라든지 또 휴머노이드 같은 이런 중장기 모멘텀을 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투자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에너지 저장 장치, 다시 말해서 ESS가 배터리 업계의 차세대 성장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전 세계 ESS 시장을 좀 살펴보면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영향이 상당히 큰 반면에 국내 기업들의 존재감은 아직 미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국내 점유율은 미미한 편입니다. 네네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ESS용 리튬 그 배터리 출하량 가운데서 중국이 64%를 어우, 차지해가지고 네. 또 상위 7개 업체가 모두 이제 그 중국 기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의 주력 기업인 이제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은 합해서도 그 시장 점유율이 약 4%로밖에 안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마저도 작년에 그러니까 그 전에 7% 대비해서 좀 많이 낮아진 그런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3% 떨어졌나요?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국내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북미 전기차 생산 라인을 갖다가 이제 LFP용으로다가 전환을 해가지고 ESS용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또 대중국 견제 속에서도 북미 ESS 시장에서 한국산의 대체 수요가 이제 막 커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기업들은 아직 추격 단계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반전의 기회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ESS 배터리 시장을 보면은 이제 출하량 기준으로 중국 기업들이 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좀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네네. 신간을 좀 충분히 놓고 보면은 앞서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반드시 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게 또 있고. 대한민국의 저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또 ESS 시장이 좀 빠르게 그러니까요. 성장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이제 기업들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또 확연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이랑 유럽에서는 이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또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 정책들이 또 같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급망을 좀 같이 나눠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제 글로벌 동향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도 이제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좀 하나씩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일부는 이제 몇 년 단위로 중장기 계약으로 이제 물량이랑 매출 가시성을 점점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넥스트라 에너지와 대략 한 4조 3천억 규모의 계약을 좀 맺었고 또 테슬라로 이제 추정되는 고가도 한 3조 원 정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들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국내 1차 ESS 중앙 계약에서도 전체 한 565메가와트 가운데 그러니까 한 76% 정도 429메가와트를 좀 가지고 왔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중앙 계약에서 대략 한 24% 정도인 136메가와트를 따냈고 또 테슬라와 5조 9천억 정도 규모의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배터리 3사 중에 하나죠. SK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랫 아이언 에너지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대 7.2기가와트시 규모의 계약을 했고요. 또 미국 에너지 기업과 1기가와트시의 LFP 계약도 확보를 한 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체 시장 규모로 놓고 보면 크지 않은 건 맞습니다만 네네. 중국 시장을 좀 제외를 하고 다양한 좀 글로벌 시장에서 실적을 좀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현지 생산을 계속해서 늘려간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도 점유율이 훨씬 커질 거라는 거는 우리가 기정사실로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렇겠죠. 하더라도 네. 지역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좀 쌓아간다라고 하면은 앞서갈 수 있지 않나 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단기 반등에 그치지 않고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투자자들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2차 전지의 상승 네. 랠리도 이제 펀더멘탈에 가깝기보다는 좀 수급적인 요인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코스닥 3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개인들의 코스닥 ETF를 정말 많이 샀고요. 그런 수급의 힘 또 2차 전지에는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네, 네. 그걸 이제 쇼커버 한다고 하죠. 한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영향이 좀 컸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전기차 쪽에 2차 전지 쪽에서 보면은 ESS와 그다음에 로봇, 전고체 배터리까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그냥 그 좋은 성장 스토리가 있어서 네. 그런까지는 좋은데 아직 이제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이렇게 랠리를 이어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2차 전지 그 업종들이 주가들이 급등을 했을 때 네. 이렇게 충분하게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저점에서 분할로 매집을 했다가 다시 또 2차 전지는 이렇게 순환 매상으로 반드시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올라갈 때 좀 이렇게 분할로 또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 이제 한꺼번에 치고 빠지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수많은 종목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무척 고민이 되시죠? 오늘의 핵심 테마 속에서 자문력들이 직접 금운동 종목을 엄선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에 관한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카오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문력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요. 최소 자문력과 함께 2차 전지 섹터에서 주목할 만한 금운동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메달부터 공개합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동메달로 준비한 건 이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네, 그 다른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최근에 많이 상승을 보였던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네네. 조선 뭐 이런 방산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반면에 2차 전지 종목은 주가가 여전히 지금 기술적으로도 바닥 구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지금 잡으면 오히려 강한 상승폭을 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 같은 전반적인 섹터를 같은 시각으로 볼 필요 없고 그러면은 앞으로 상승 랠리가 나왔을 때 어떤 종목들이 가장 먼저 움직여줄 것이냐라는 초점을 놓고 봤을 때 일부 종목들은 반드시 지켜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래서 네. 포스코 퓨처엠 하면 일단 2차 전지하면 사실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실적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사가 이제 최근 실적이 좀 가장 약했던 이유는 이제 북미 전기차 시장 둔화랑 또 주요 고객사인 GM의 얼티엄 셀즈 공장의 가동 중단 영향이 굉장히 컸었던 부분입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주력 제품인 N86 양극재 판매가 사실상 중단이 좀 됐었었고 양극재랑 이제 음극재 부문에서 재고 평가 손실이 좀 발생했던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는 이제 구조적인 경쟁력 훼손이라기보다는 사이클 조정의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전기차 공장 가동이 이제 다시 정상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판매도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하반기에 주요 고객사들의 이제 생산 재개랑 판매 회복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강점이 뭐냐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배터리 소재를 거의 혼자서 다 만들고 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실 투자 관점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강점인 투자 포인트거든요.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이제 음극재라든지 이제 리튬 같은 이제 배터리 핵심 소재를 이제 포스코 그룹 안에서 좀 조달을 할 수가 있어서 요즘처럼 특히나 이제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 흐름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고 앞으로 투자 포인트로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당장은 실적이 좀 답답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회복이 되면 다시 좋아질 수 있는 회사고 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물론 이제 전기차에서 쓰이는 이제 소재를 주로 팔고 있어서 단기적인 성과로 놓고 보면은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고 할지언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지금 바닥 구간에 있어서 우리가 시간을 조금 높게 시간을 조금 길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상승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수 자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조금 답답할 수 있어도 미래를 보고 나간다 이름에 있습니다. 동메달 기업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자 은메달 어디입니까? 네,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면서도 네. 자주 이름이 언급되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예.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전기차 시장은 미국 전기차 보조금 축소랑 이제 정책 변화로 성장 속도가 좀 둔화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 이거 하나만 놓고 회사의 전체 방향성이 나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ESS를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이제 상쇄가 되고 오히려 그 상세 이후에 흑자 전환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력 부족 문제가 좀 커지면서 태양광과 ESS를 함께 설치하는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분야에서 이미 의미 있는 수주를 또 확보를 하고 있고 네. 이로 인해서 전기차 부진을 보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는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이제 로봇과 AI 설비 같은 이제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역시나 이미 대규모 주문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2026년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실적에 의해서 중간중간 조정이 나와줄 수는 있지만 네. 현재 시점에서 투자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은메달은요. 2차 전지의 전통적인 강자죠. LG 에너지 솔루션, 줄여서 LG 엔솔이라고 많이 부르죠.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텐데요. 금메달 종목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공개하진 않습니다.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메달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카오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금메달 종목에 대한 힌트는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오늘 그 금메달 종목으로 이제 준비를 한 종목도 역시 2차 전지 종목인데요. 아마 이제 요즘에 그 2차 전지 종목들을 좀 생각을 하면 전기차만으로 좀 많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죠. 지금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결국에 그건데 전기차 외에도 이제 다양한 매출원으로 이제 분산이 되고 있고 이 종목 역시 또 AI 데이터 센터랑 이제 로봇, 휴머노이드로 이어지는 배터리 수요의 중심축에 서 있는 멀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이제 앞으로 시장은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네. 또 고점 부담이 좀 지속될 수 있는 이제 대형주 위주의 흐름보다는 또 순환매도 같이 나와줄 네. 거고 하락이 나오더라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랑 또 시장 밸류랑 AI 밸류 체인의 구조적인 성장에 따른 이제 투심이 이어지면서 마찬가지로 순환매 흐름이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순환매 흐름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빠지는 거는 기술적으로 고점에 있는 종목이고 가장 먼저 오르는 게 기술적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 종목 반드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멀티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게 귀에 확 꽂히거든요. 그만큼 다각화가 돼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이 종목을 금메달로 뽑은 최소 자문역만의 특별한 이유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준비한 이 금메달 종목, 일단 2차 전지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순환매 시장에서 난 저점에 있는 종목을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금메달 종목을 좀 반드시 주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회사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ESS 전력 저장 장치랑
또 소형 배터리, 그리고 전자재료 사업까지 함께 보유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2차 전지 주가의 하락 요인이었던 전기차 시장을 배제하고 다양한 매출원으로 지금 분산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구조 덕분에 최근에 전기차 판매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ESS랑 이제 전자재료 매출이 실적을 일부 방어해주는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ESS 사업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 증가랑 함께 전력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이 회사는 미국 시장에서 비중국 배터리 공급사로서 경쟁력을 또 갖추고 있는 회사고요. 또 ESS형 각형 배터리를 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이제 소형과 원형 배터리인데요. 이 배터리는 이제 전동 공구랑 이제 로봇, 휴머노이드 같은 좀 다양한 분야에서 좀 사용이 되고 있고, 또 특히나 이 회사는 이제 고출력과 고안정성 기술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이제 로봇이나 AI 기기가 늘어날수록 배터리 교체 수요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렇죠. 이 회사는 거기에 대한 중장기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무엇보다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2차 전지 종목들은 대부분 바닥 국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ESS와 휴머노이드 같은 이제 신성장 중심을 해서 2026년도에 실적 가시성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이제 투자 포인트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소 자문역의 금메달 종목 너무나 궁금하시죠? 지금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가 됩니다.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 제목 신인 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매번 강조드리겠습니다.